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중음악 나들이 아슬아슬 TV 21번째 시간입니다. 가자 보자 놀자.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누르고 출발할까요? 네. 제 친누나는 네. 미술과 나일론 스타킹을 유난히 사랑했었는데요. 우울증으로 고인이 되고 말았죠. 누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스타킹 원단 나일론을 발명한 월리스 휴움 캐러들스도 우울증으로 사망했죠. 그러나 한대수 형님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또 이혼 후 극심했던 불면증과 우울증을 음악으로 잘 극복했죠.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대다수 많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음악 감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외롭고 우울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저희 아슬아슬 TV와 함께 즐거운 추억의 시간으로 행복한 음악 나라로 떠나봅시다. 창문을 열어라 점쳐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그 네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한대수 형님은요 젊은 시절부터 20년간 함께 살아왔던 형수님과 이혼을 했고요. 그 이별의 아픔과 고독을 창작의 정렬로 승화시켰죠. 그 결과 3집 무한대를 제작을 했고 문공부에 발매 신청을 했는데 1집과 2집 때 괘씸죄 때문이지 영어 노래 4곡을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냅니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 한국 100대 명반 한대수 3집 무한대를 발매를 했고 최고의 명곡 원데이를 탄생시켰죠. 그렇습니다. 보너스 정보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원데이 기타 연주를 한 당시 21살의 손무현 씨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88년 헤비메탈 그룹 공포의 웨인구단 웨인 부대의 1집 타이틀곡 줄리라는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줄리 사랑스런 그대 잘 못하겠네요. 보컬 임재범 씨 노래도 절창이지만 20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손무현 씨 기타 연주는 압권이죠. 88년 20살 웨인 부대 줄리, 89년 21살 한대수 3집 무한대 원데이에 이어서 90년 22살의 젊은 나이에 김완선 5집 작곡은 물론이고 프로듀싱까지 해서 대박을 터뜨렸죠. 오오오오오 슬픈 가장 무대 빠야 빠빠밤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야야야야.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는 단 5분 만에 작곡을 했죠. 작곡가분들을 좋은 징크스가 한 가지 있는데요. 있습니다. 바로 영감이죠. 악상이 성광처럼 번뜩일 때 바로 쓴 곡은 대체로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김수철의 모두 다 사랑하니는 10분 만에 그리고 젊은 그대는 3분 만에 작곡을 해서 대박이 났듯이 말이죠. 요즘 손무현 씨는 실용음악가 교수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음악은 들어봐야 멋을 알죠. 아직까지 저작권료 냅시다. 한대수 3집 무한대 수록곡 원데이 손무현 씨의 멋들어진 기타 애드립 들어갑니다.
3집 무한대를 발표한 이듬해 계속적인 외로움에 지쳐있던 중 4집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가수 양희은 씨와의 만남이죠. 양희은 씨 부부가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한대수 형님 집으로 놀러 왔는데요. 양희은 씨는 30살 때 앓았던 말기암이 재발을 해서 치료차 뉴욕으로 이사를 왔던 거죠. 둘째, 3집 무한대 음반을 듣고 감명받았다며 찾아온 재즈 기타리스트 잭리와의 만남이죠. 네. 자, 그리고 셋째, 가수 김세한 씨 미국 순회 공연으로 같이 온 음반 제작자인 김진성 씨와의 재회죠. 김진성 씨는요, 60, 70년대 김민기 씨 등 젊은 창작자 신인들을 대거 발굴했던 통기타 시대의 대부. 전 CBS PD 김진성 씨를 말합니다. 유명하죠. 60, 70년대 한국의 통기타 포크 음악을 여는데 물밑에서 산파 역할을 한 분이 몇 분 계시죠. 네. MBC 이종환 DJ, TBC 이백천 PD, 그리고 CBS 최경식 김진성 PD 등이죠. 드릴 말씀 많은데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죠. 예. 이렇게 양희은 씨, 잭리, 김진성 씨가 함께 모여서 한대수 4집 기억상실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아기처럼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기억상실이라고 명명했답니다. 동료 사진작가에게 재킷 사진을 맡겼는데요.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한대수 형님의 육신을 푸른 하늘을 등지고 서 있는 고목으로 표현했죠. 4집 기억상실 타이틀곡 기억상실은 클래식적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을 했는데요. 신의 물소리로 시작을 해서 동요, 고향의 봄을 재즈풍으로 편곡을 해서 삽입해 연주하다가 국악풍의 장단이 오버랩되기도 하고요. 여러 장르 음악이 혼합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런닝타임 14분의 즉흥 연주곡인데요. 참 특이한 곡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라는 곡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네. 한대수 형님은 당시엔 아무래도 행복한 결혼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진짜로 기억 상실한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야 하는 넋두리밖에 안 합니다. 비슷한데요? 예, 노래가 양희은 씨 목소리는 수정같이 맑고 아름답지만 또다시 암 선고를 받은 절망감에 허밍밖에 안 합니다. 정말 슬프게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일전에 아슬아슬 TV 여름 특집 별말 음악회를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라이브로 밴드 공연 7곡 중에서 6곡이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에휴. 안타깝죠. 저작권 승인 없이 오리지널 음원을 사용하면 물론 안 되죠. 근데 반주기에 맞춰 노래해도 물론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밴드 라이브 공연까지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마을 음악회를 개최한 마을에 홍보를 해드리려고 홍보 영상을 정성껏 편집해서 지역 언론과 관공서 8곳에 보도 자료와 홍보 영상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랬었죠 우리가.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 행사를 못하니까 아니 글쎄 단 한 군데도 게재되거나 보도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대본을 쓰면서 기억 상실 수록곡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공식 뮤직비디오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너무 슬프니까 듣지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 노래 듣지 말라니까 더 듣고 싶어지는데요. 오늘 이 녹화가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여름 특집 방송이 된 지 2달이 훌쩍 넘어 가을이겠네요. 네. 어렵고 힘겨워도 아슬아슬 TV는 앞으로도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우리 분위기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보죠. 자신이 한대수 형님의 반쯤은 닮았다고 해서 자칭 반대수라고 하는 분이죠. 노래와 연주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노래를 사랑하는 장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대수 형님의 대표곡이자 영원한 국민 애창곡을 불러주십시오. 장의영 씨.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한대수 형님이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히피 마약 소굴에 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와서 보고 기겁을 하고 나서 8살 때 헤어진 어머니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탤런트였던 애인과 함께 네, 애인하고 아주 그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 대수 형님이 어머니 눈에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다시 결국 조그만 하숙방으로 쫓겨나게 되셨는데 네네. 돈도 희망도 음악도 없는 그때 자신을 절망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절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쓴 곡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네. 결국 국민 애창곡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점쳐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한대수 4집은 재즈 기타리스트 잭리와 만들었고요. 한대수 5집은 잭리의 동생인 친동생. 예, 재즈 피아니스트 이유창 씨와 함께 만든 음반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때 도제궁 복도를 걷다가 수많은 금발의 천사들을 만나봤는데 상처받은 대수 형님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천사들의 얘기를 주제로 제작한 음반이 한대수 5집 천사들의 담화입니다. 녹음실이 아닌 집안 거실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단 2주 만에 녹음을 끝낸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거실에서 디지털 녹음기로. 예.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당초 기획 의도대로 집에서 돈 안 들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원시적이며 전혀 꾸밈이 없는 자신의 민낯 앨범을 만들자고 해서 녹음하긴 했는데 네. 막상 제작자를 찾아가 들려주니까 모두들 외면하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수록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골 때립니다. 침묵이라는 곡 말 그대로 2분 동안 마이크를 창밖에 놓고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진짜로 침묵으로 녹음했고 편지라는 곡은 노래도 없이 이우창 씨가 솔로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 드럼이나 타악기로 박자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예. 형님이 그 옛날 타작이 있잖아요. 네네. 타작이 타이핑 소리로 박자를 맞춰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거실에서. 네. 한대수 형님이 기타로 처음 배운 노래 목포의 눈물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걸쭉한 목소리의 음정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박자는 끝날 때만 맞고 전부 제멋대로라서 한참 웃었습니다. 네, 정말 안 맞아요. 박자. 네. 수록곡 천사들의 잡담은 멋진 피아노 멜로디가 정말 듣기 좋은데 한대수 형님이 이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럽게 진행 코드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알아서 할 네. 거죠. 이우창 씨가 어련히 알아서 연주할 텐데 C, F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E 메이저 7 G 메이저 7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하면서 말이죠. 마치 뮤지션들이 잡담하듯이 말이죠. 네. 곡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음반에는 기획 컨셉이 있기 마련이죠. 한대수 형님은 당시에 유행하던 신티사이저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드럼이 범람해서 그런 음악이 너무 지겨웠답니다. 그리고 유행 음악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5집 천사들의 담화를 제작했답니다. 형님 자신이 스스로 작곡한 최고의 명곡은 뭐냐고 물었더니 어느 인터뷰에서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명곡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침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남주 씨도 형님 자신도 세계적인 전위음악의 대가인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았고 존 케이지 공연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훗날 침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방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아방가르도적 형식의 실험적 음반이었다고 하지만 상업성을 제일로 꼽는 제작자들이 집 거실에서 거칠게 녹음한 음악을 이상한 별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신개념의 음반을 제작할 줄 리가 없죠. 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형님의 앨범 컨셉을 이해해준 일본 레코드사가 모험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1991년 한대수의 5집 천사들의 담화는 출시가 됐죠. 네. 물론 안 팔렸지만 말이죠. 네. 한대수 형님은 2집 고무신을 발표한 지 14년 만인 1989년 3집 무한대, 네. 90년 4집 기억상실, 91년 5집 천사들의 담화 등 3년 연속 앨범을 발표했지만 상업적으로 모두 실패했고 이후 8년간 열받아서 그런지 음악을 그만두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10장의 음반 예의가 남아있고 또 한 분의 예인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한대수의 음악가 인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마지막 회를 방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다 담으시고요. 멋지고 사랑스러운 말씀은 귀에다 담으시고 추억의 노래는 가슴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